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무궁화 방송은 미국 대선 소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일 우리 방송에서는 바이든이 인수위까지 꾸렸다면서 사실상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이런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선 상황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국발 가짜투표 용지 사건이 미국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정치평론가 썬님 박사는 시드니 파일 변호사와 통화한 충격적인 녹음을 유튜브에 공개를 했습니다. 파일 변호사는 통화에서 우리는 중국에서 투표 용지를 주문하는 영상에 대해 들었다. 지금도 재검표를 해서 계속 가짜 투표 용지를 들여온다는 증인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번 선거에 중국에서 비행기 한 대 분량의 투표 용지가 들어왔다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으며 재검표 현장에 다른 지역 민주당 상원의원이 재검표 개표위원으로 두 사람이나 들어간 것까지 폭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엘 변호사는 심지어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을 넘어가는 투표 용지 영상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중국발 가짜 투표 용지의 증거를 트럼프 측이 이미 확보했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중국발 가짜 투표 용지는 지난달 23일 대만 매체 CN미디어가 처음으로 폭로했는데, 강동성에 있는 한 유조 전문 인쇄 공장에서 지난 7일부터 가짜 미국 대선 투표 용지를 매일 50만 장씩 찍어냈다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언론들은 증거로 인쇄 공장의 투표 용지, 템플릿, 공장 내부 사진과 같은 투표 용지를 캐나다와 멕시코로 배송한 내역, 공장 사장의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했습니다. 또 추가 증거로 미국에서 인쇄된 투표 용지 영상과 함께 주문자와 공장 사장의 통화 내역까지 자세하게 공개가 됐는데, 미국 보수매체 게이트웨이 펀딧도 6일 이 내용을 톱뉴스로 올렸습니다. 여러분, 저 방송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이번 이 사건이 미국에 크게 확산된 계기는 이 같은 보도를 우리 국내 소개한 다음날 4.15 부정선거라는 한국 유튜브가 증거 영상을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올렸는데, 이 영상이 미국 트위터에서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어갔어. 그 폭발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트럼프 측 변호사들은 지금 이번 선거 주동자들을 모두 국가 반역죄로 다스릴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후 미국의 수많은 네티즌들은 증거 영상에 보이는 중국 공장의 투표 용지 중 하나가 미국 플로리다 살로트 카운티의 투표 용지 복제본인 것을 찾아냈습니다. 특히 대만 매체는 이 가짜 투표지가 멕시코로 보내진 후 이조 방지 코드를 삽입해 최종 완성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실제로 파일 변호사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멕시코 국경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정보를 공개한 사람은 과연 그럼 누구일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증거를 최초로 폭로한 사람은 다름 아닌 중국 고위층 자제이자 청나라 황제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950년 만주국이 패망한 후 소련에 머물다가 중국 공산당에 끌려간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는 자신은 처형될 것을 예상했는데, 중국 공산당은 그를 체제 선전을 위해서 살려두었고, 이후 푸이는 감옥에서 사상계조를 당하면서 나의 제약은 전반생이라는 자아 비판을 쓰고 마오쩌둥에게 이용당했고, 이후 푸이를 모셨던 청나라 황손들은 만주족 공산당 고위 간부가 되어서 베이징에서 특권을 누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특권을 누리던 만주족 공산당 간부의 자제인 24살의 이치웨이가 무슨 일인지 올해 미국 대선 이후 중국발 가짜 투표 용지에 대한 증거를 폭로해버린 것입니다. 이 이치웨이는 어렸을 때 6개의 국어를 정통한 신동으로 중국에서 유명했고, 18살 때에는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해 클린턴 대통령까지
만난 경험이 있는 청년입니다. 그가 11살 때 가족과 함께 조상의 모를 찾은 후 자신이 한족이 아니라 청나라 강희제의 13째 아들인 이친왕의 7대 자손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고 늘 고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끝에 15살 때 우연히 왕실의 후예임을 알게 된 왕자가 왕국을 재건한다는 내용의 장편 소설을 써서 신문에 실리게 됐고 이것이 전 중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도 평생 청나라인 만주국인, 일본인, 중국인 공산당원도 등 복잡한 정체성 때문에 혼란을 겪다가 천안문 사태 때 공산당의 끔찍한 만행을 보고 자손들을 연루시키지 않으려고 정계를 떠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치웨이 아버지는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으로 수감돼서 결국 감옥에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진핑에 의해서 아버지를 잃은 이치웨이는 이후 만주국, 티베트, 대만,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고민한 후 강연을 여러 차례 했고 이후 중국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현재 이탈리아로 망명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는 지난 10월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을 견제할 용기와 지혜를 가진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미국 정치평론가 마이클 로뎀의 게시물을 리트윗한 적도 있습니다. 그의 조상은 역사와 문화를 알면 알수록 공산당이 청나라 역사를 왜곡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이것이 그가 각 민족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 공산당의 탄압으로 조만간 만주족과 같은 중국의 소수민족에 일어서서 저항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황실의 피는 저에게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바이든이 당선되면 이 세상이 끔찍한 검열 시스템에 통제될 것이라며 여기서 가장 큰 수혜자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선거 개입은 양심과 신에 대한 믿음으로 폭로된 것이라며 앞으로 이번 선거가 사기라는 증거를 더 많이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당선인이라며 언론이 거짓말하며 심지어 인수위까지 꾸렸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연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보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편파적인 보도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당선이라고 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바이든을 당선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 선거에 불법 탈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이들은 얼마나 보도를 했습니까? 이들 모두가 중국 공산당의 돈의 노예가 된 기생충과 같은 쓰레기 언론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 선거에서 중국에서 가짜 투표 용지가 인쇄되어 왔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눈에 봐도 인쇄가 잘못된 투표 용지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지금 미국의 언론과 우리나라 언론 모두가 공중과 중공과 연관된 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권이 바뀌면 이들부터 찾아내서 엄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과 정보법을 강화해서 우리 내부에 있는 간첩들을 모조리 색출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정부가 생기고 살판난 좌파들이 완전히 드러내놓고 좌파짓을 해도 누구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또 지역 갈등은 어떻습니까? 세대 갈등, 의사 간호사 갈등, 검사 법무부 갈등, 남녀 갈등, 학생과 학부모 갈등, 어린이집과 학부모 갈등, 이 모든 것이 국민을 일부러 쪼개서 네 편 내 편으로 만드는 전형적인 좌파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체팔이와 같이 일이 생기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만큼 재빨리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들의 권력에 이용해 먹는 자들, 진작 국가를 위해 희생된 국민 앞에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숫자 노름입니다.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 이슈에 얼마나 국민이 관심이 많을까만 생각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면 반드시 어느 선에서 꼬리를 잘라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의문사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원전 조사를 시작했고 앞으로 또 누가 무슨 일을 당할지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공수처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하려고 말입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캐지 말아야 할 보물상자를 윤석열이가 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척하면 딱이죠. 그만큼 국민의 수준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가리가 깨져도 들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좋다는 이 충돌입니다. 오늘 저는 미국의 대선과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일어날 우리나라 이 사법부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공수처 생기면 어떻게 이들이 은폐 조작을 할지에 대해서 흔히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방송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공유도 해 주셔서 저 방송의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태로 지역마다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외출하기도 꺼려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제 악조건에서도 또 코로나와 같은 이런 악조건에서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기가 무척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미국 대선에서 보듯이 앞으로 우리 선거에도 그만큼 부정선거 개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당이 하루빨리 부정선거 개입 방지법이라도 만들어서 이것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것을 잘 하지 않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후보를 내놔도 이들이 공작과 조작으로 선거를 조작한다면 그 후보가 당선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주권이 파괴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제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라도 이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제 방송 많이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 또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